저는 2기 3회 채점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음 1을 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법원의 이송 결정은 타당한가? 그래서 민사법원이 이제 이송 결정을 했는데 이 민사송이 아니라 처분 취소송이라서 이송 결정을 한 것이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요 동부지방법원이 민사법원이 19년 6월 28일 날 갑의 청구의 내용이 뭐냐?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다. 그러니 그 효력을 다투는 취지인 행정소송, 즉 취소송에 속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취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까 관할권이 있는 법원, 그 법원이 어디냐? 수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시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요 수원 지방법원의 요 취소 처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느냐, 즉 취소 소송의 관할을 쓰는 게 이제 핵심이고, 심사 토지관할 이제 구조 3항에 보면 부동산 장소 소재지가 이제 관할 행정법원이죠. 근데 그거 해당하는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영토지,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법원은 수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1심 법원의 행정법원은 이제 지방에 없으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대신하는 것이죠. 장소 소재지. 그래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 결정은 타당하다. 내용을 쓰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요게 이제 처음에는 매매계약 해제, 여기 매매계약 해제이기 때문에 민사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갑이 19년 2월 26일 날 민사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민사소송.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 취지의 내용이 처분, 취소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마자 2번에 하나 더 써준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의 처분성 여부 이거 써주시면 좋죠. 물음 2번 이송 결정 돼서 6월 28일 날 이송 결정했는데 7월 9일 날 접수되고 이송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데 불복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송 결정이 이제 7월 9일 정도에는 이제 확정된 거죠.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 계속이 수원 법원으로 이제 이전되고 요 취소송은 이제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갑은 7월 18일 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 변경, 그 취소 소송으로 소 변경을 신청했고 허가했다면 이는 타당한가? 즉 여기 민사소송을 행정소송, 취소소송으로 변경 가능한가? 긍정설, 부정설, 판례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 긍정설을 택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다음에 법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서 허가 결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고요. 판례에 의하면 요 수원 법원의 처분에 대한 관할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허가 결정은 타당하다 이거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의 취소송은 제소기한을 준수했는가. 그래서 민사송이 구소고 그 다음에 취소송이 신소인데 이송 결정의 효과가 요 신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즉 19년 2월 26일 날 제기했을 때 소송 제기한 것으로 보니까 그럼 이제 안날이 언제냐? 요 매매계약을 해지한 통보를 받은 날이 19년 1월 16일 통보받았다. 이게 안날이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이니까 그날부터 90일 내이므로 기간을 준수했다. 요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민사송을 행정소로 소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8조 2항 준용해서 가능한가? 그거예요. 그래서 채점해 보면 이제 로마자 3번의 관할은 이제 쓰신 분들이 많고 로마자 2번의 선정 결정 취소가 처분이냐 요걸 써주면 점수가 높아지죠. 왜냐면 이게 처분이어야 여기 동부법원의 관할권이 없고 수원법원의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선정 결정이 수익적 처분이에요. 근데 수익적 처분을 중복 선정이라는 사후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일을 철회라고 하죠. 철회. 따라서 갑의 재산권에 개구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따라서 갑이 제기했어야 할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취소송이었다. 요거 써준 거예요. 그래서 사안 해결도 이제 첫 번째 단락은 그거 써준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1심 토지관할은 구조 사망에 따라서 수원법원인데 수원에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지방 민사법원 본원 합의부 C가 대신한다. 따라서 관할권이 C로 이송 결정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물음 2의 경우 핵심은 로마자 2번이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 허용 여부. 두 번째 질문, 제소기한 준수 여부에 관한 판례가 최신 판례 22-6인데 제가 이제 제 교재 내용이 좀 복잡해서 좀 단순화 시켰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핵심은 여기죠.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지금 요 사안이죠. 원고가 항고송, 취소송으로 소변경하였다면 항고송,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요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논거, 이송 결정의 효과에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이송 결정의 효과 말고 소변경의 효과도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준으로 판다면 기간 준수 요거죠. 참고로 이제 판례 논거는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송 결정의 효력이죠. 그래서 8조 2항에 따른 민소법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 소송은 처음부터 이건 이송 결정의 효력이고, 그다음에 행소법 21조 소변경의 효력이죠.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이 두 가지 논거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변경에서 신소가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기간 준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소변경의 효과를 논거로 쓴 것은 타당치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논거는 이송 결정의 효과에 따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고, 사안 해결 동그라미 긍정설에 의하면 피고가 A로서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행정부본도 사법본의 일종이니까 민소법 청구기초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다. 소변경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요 밑에 거는 이제 판례 서가 결정 타당하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송 결정의 효과에 따라서 신소, 취소송은 구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그래서 19년 2월 26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날이 되는 19년 1월 16일부터 90일 내이므로 준수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쟁점도 이 지문에 딱 나와 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여기 쟁점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한 70% 됐다 이 말이에요. 지문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특이급 쟁점이니까 꼭 잘 챙기세요. 안녕.